LAFC 한국어 생중계 파트너 K-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3호관광, 40년 동안 이민 전문 변호사 213-480-7711 제임송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되고 있습니다. 안개처럼 뿌연 뉴스들을 좀 걷어내고 사건의 뼈대만 한번 오늘은 발라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간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임시 휴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됐었죠. 그 이후에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은 뉴스들까지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신력이 있다는 ABC7 뉴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랑 직접 전화통화를 한 거라고 하면서 나왔던 뉴스에 보면 미국과 이란이 톨게이트 수익 배분에 합의했다, 막 이런 황당한 보도가 나가는가 하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뉴스죠. 지금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군사작전 공습이 있는 상황에 그 상대랑 톨비를 수익 분배한다, 이런 내용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뉴스였는데 이게 또 버젓이 기사화되면서 뉴스가 나갔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찌라시 그리고 가짜 뉴스가 최근 이틀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좀 남발하는 혼돈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좀 보여주고 있는, 사실 전쟁은 어떤 공습에 폭격기가 막 오고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보전까지 함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실제로 일부러 리킹하게 되는 가짜 뉴스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하지만 이게 그 미디어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게 막 뒤엉켜 버린 상태 안에서 이틀 동안에 뉴스는 정말 그야말로 짙은 한계가 있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찌라시가 남발하는 이틀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시다 보니까 내용 하나하나도 전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이 시점에 보도 전쟁, 그 정보전까지도 함께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오늘은 그런 뉴스에서 좀 한 발 우리가 시선을 떼고요. 뉴스 디톡스의 차원에서 한번 휴식을 가지면서 브레이크 타임으로 딱 2가지 정도만 체크를 좀 해드려 보고요. 그리고 나서 각 나라별,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그 나라별의 그 안경을 우리가 한번 직접 껴보고 약간은 시사기도 하지만 실제 그 역사적인 내용까지도 한번 거슬러 가면서 이 시간 안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그 나라의 직접적인 안경을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또 좀 그렇다고 뉴스를 아주 안 전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 가운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타이핑하고 포스팅한, 어찌 보면 거칠어요. 그 언사들이 보면, 그렇죠? 거칠지만 확실한 그 날것의 메시지, 그거 좀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뉴스 중에 올라오고 또 목숨 걸고 글을 썼던 이란 현지인의 생생한 증언의 내용들, 이런 시간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또 되면 그 증언까지도 함께 좀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뉴스도 같이 좀 살짝 얹어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중동판 위에 있는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죽느니 먼저 쳐서 살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의 홀로코스트는 없다라는 것을, 이 지독한 생존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왜 레바논을 또 저렇게 쑥대밭까지 만들고 가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주군이 또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며 호통을 치고 있고, 최종 합의할 때까지는 미군 유지할 거고, 또 굉장히 좀 단호하게 트루스 소셜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뉴욕타임즈든 CNN이든 그 보도했던 10개항 제안, 이거 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는 다 비공개로 전해지고 있고 오고 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안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었지만 지금 다루고 있었던 게 그 수정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막 최종 그 최후에 최후가 아니라 최초로 하고 있었던 그 이니셜로 좀 오고 갔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리킹이 되면서 이게 그냥 또 리킹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막 살이 붙여지고 얹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냥 올라가고 있는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력한 어조도 담겨 있는 트루스 소셜의 포스팅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종 합의안까지 또 미군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또 단호함을 보여주는 최근에 이틀의 그 트루스 소셜에서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안경도 한번 껴보고 미국의 안경도 껴보고 이란의 안경도 끼면서 이 중동의 체스판을 한 칸 한 칸 그 행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내용 가운데서는 보니까요. They better not be라고 하는 포스팅 내용도 한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이 원문이 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게 톨비 징수하고 있다곤 보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그런데 you better not be. 안 그러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러고 있다면 당장 멈춰라 라고 they better stop now 라고 하는 그 단호한 어조로 올라간 포스팅한 내용들도 어제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뉴스 차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용도 살짝 좀 전해드려 보고요. 이제 본론인 세계의 안경으로 좀 보고 있는 우리 중동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뼈대를 한번 발라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세 나라의 입장이 지금 현재 같은 이 안의 상황에서 생각이 조금씩은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안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는 15개 평화안 공개된 거 그 안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핵을 완전히 폐기해라.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다 밖으로 빼고 우리가 언제든 들어가서 뒤져볼 수 있게 도어락 비밀번호 내놓으라는 거죠. 네, 핵 농축 우라늄 다 폐기. 대신 뭐 핵 개발하는 거는 이제 합의 이후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핵 무기 개발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됨.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 공장 셔터 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 러시아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유럽까지 날아가죠. 그동안은 무슨 뭐 오물풍선 나오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폭 드론, 그 드론 풍선이 지금 떨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 공장 셔터 내리고 또 지원하고 있었던 그 대리 세력 있죠. 헤즈볼라, 하마스한테 돈이랑 무기 대주는 거. 이거 이제 그만. 영구 중단. 그게 이제 미국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승리 기준은 심플합니다. 유가 안정되고요. 호르무즈 해협 열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핵 위협 사라지면 오케이. 일단 이 정도가 미국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정리하는 미국이 끼고 있는 안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안경으로 안경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안경을 끼면 이야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휴전안을 동의는 했었어요. 동의는 했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스탠스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전쟁 때도 우리가 잠깐 가보면요. 당시에 하마스 전쟁 때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손톱으로라도 싸울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넘게 나라 없는 서름으로 디아스포라로 또 과거 역사의 시간부터 현대 시간까지 학살의 피해자의 늘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이 전쟁이 이란의 신정체제 전환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이번 임시휴전안에 레바논 공습하면서 보여준 스탠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란은요,
원래 좋은 사이였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해 주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던 고레스 왕이 지금 이란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는 한때 자신들의 성경을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해줬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잊을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란인들입니다. 심지어 현대사에서도 1979년까지,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농업기술과 무기를 주고 또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석유 주고 말 그대로 혈맹 관계로서 중동 그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질투하고 샘을 낼 정도의 사이좋은 관계였었다는 거죠. 하지만 1979년 이후부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지금의 이슬람 혁명 신정 정권이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는 모습으로 조명하면서 궁극으로는 어떤 그 종교 체제 안에서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버려야만 되는 국가적인 소명이고 종교적인 교리로 삼고 있는 게 이란의 현재 이슬람 혁명의 신정 체제 안에 있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안경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기다리다 죽느니 그냥 먼저 쳐서 살겠다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란 정권은 고레스 왕의 후예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암세포 같은 존재로 바뀐 것이죠. 암세포라는 게 적당히 약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자라니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란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보통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을 억제력으로 쓰죠. 억지력으로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나치면 나도 너를 멸망시킬 힘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서로 못 싸우게 만드는 일종의 방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본 그 이란의 핵은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지도에서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거에 가장 그 무기가 된다면 그게 핵이어야 되겠고 이란의 경우는 핵 개발을 하면 이걸 정말 이스라엘에게 쏠 공격용 무기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정보력으로 봤을 땐 이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었던 핵 개발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거의 완료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 나라가 한 방에 이스라엘을 끝낼 수 있는 공격용 단칼로 핵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의 정보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핵폭할 만큼의 단계까지 간 거. 그래서 작년 6월에도 핵시설에 관련한 대대적인 공습의 모습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는 거죠. 저 신정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진짜 종전은 없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신정 체제로 이게 그 신정 체제가 갈아엎어져야만 된다는 스탠스를 이번 임시 휴전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행동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때리고 휴전하지.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의 홀로코스트는 없도록 근본적인 설계도를 그리겠다는 게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또 이란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진짜 이유가 됩니다. 잠시 후에는 레바논도 자세히 다뤄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안경을 바꿔서 우리가 이란의 안경을 써보겠습니다. 이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란이 요구하는 종전 조건들이 이제 그 올라오고 있었던 내용들 거기에서 보면 뭐 미군을 중동에서 지금 다 나가라고 하는 거야. 중동의 중심으로 자신들이 질서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란의 모습인 거죠. 받아들일 리 없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제재 완전히 풀어라. 그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 경제 제재도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겠다. 이런 조건들이 정말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란도 압니다. 이거 안 들어줄 거라는 거. 하지만 이란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승리는 뭐냐면 체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듯이 미사일 맞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더라도
그리고 이란 자국민들 국민들이 막 죽어나가도 신정체제만 유지되면 선방한 거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숨만 붙어 있으면 이긴 거다. 이런 안경을 쓰고 있는 게 지금의 이란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은 안보, 또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 이란은 생존을 원합니다. 이 세 안경이 서로 부딪히니까 임시 휴전 발표가 나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You better not be라고 강경한 문자로 포효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트루스 소셜에 포스팅된 것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공개로 논의 중이니까 찌라시들 입 다물라라고 하는, 그리고 또 FBI에서 이 리킹하고 있는 그 매체들 다 수사 후에 밝혀내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팅의 원문을 보면요.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 수많은 합의문 명단, 서한, 합의서들을 뿌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완전한 사기꾼, 돌팔이, 그리고 그보다 더한 자들이다. 연방 수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들의 정체가 낱낱이 폭로될 것이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유의미한 포인트는 오직 단 하나뿐이고, 협상 기간 동안에 이것을 포함한 여러 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그러니 공개 또한 백악관과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알려주겠다는 우리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카더라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마치 서한이 막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되고 있었고, 또 나아가고 있었던 내용들 아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좀 강경한 어조로 표현한 포스팅의 내용이 어제 올라온 것 중에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협상 대상이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겠구나. 이런 정도로. 근데 그 인물도 약간 그 오고 가는 인물들이 서로 좀 달라요. 조명하는 부분들의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협상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다가 지금 이 시간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만큼 극비리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 번쯤은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남발하고 있었던 찌라시 가운데에서 톤 다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요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전시로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가짜 정보가 춤을 추는 정보전까지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이틀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뒤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우리가 칼로 좀 끊어내려고 할지 이스라엘을 잠깐 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안보 지형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레바논과 헤즈볼라의 이야기도, 그리고 레바논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 쑥대밭이 됐는지 그 비극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바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사실 레바논은요, 과거에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금융, 관광, 문화의 허브였고 디저트와 음료 문화가 꽃피었던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에겐 더 친숙하실 겁니다. 시편에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귀한 성전의 재료로 썼던 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만큼 풍요와 고결함의 상징이었던 나라인데, 지금 왜 이렇게 쑥대밭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비극의 땅이 됐을까요? 레바논이 이렇게 결정이 된 이유는 바로 1980년대가 된 이후부터, 그 타이밍을 보면 이란이 그 신정체제 1979년 이후에 그 변화가 되고 난 그 시점 이후, 그때 레바논도 점차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헤즈볼라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인데 1980년대 이란이 레바논 내에 시아파 세력을 모아서 만든 무장 조직이고, 이게 그냥 조직이 아니라 이란 입장에서는 분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란인 거예요. 헤즈볼라는. 그리고 친동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만약에 이제 형이고, 레바논 정부가 있고 헤즈볼라가 있어요. 그런 남동생인데, 형과 동생인데, 형은 공부만 해서 막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동생은 막 근육질의 싸움꾼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이 야 좀 그만 싸워 막 이러면 동생이 형 뭐라고 했어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형이 그냥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는 느낌. 지금 레바논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동거 체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의 레바논이고, 심지어 이 동생이 멕시코 카르텔처럼 마을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면서 주민들의 환심까지 사고, 정작 나라를 지켜야 되는 레바논의 정부군보다 이 테러 조직의 화력이 훨씬 막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사실 레바논이 아니라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를 암세포로 보고 임시 휴전 때 헤즈볼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는요, UN 결의안 1701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고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하고 비무장지대 만든 것처럼 UN 결의안으로 리타니강 아래쪽으로는 레바논의 무장 헤즈볼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비무장지대의 약속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헤즈볼라가 지킬 리가 없었고요. 시민으로 위장해서 야금야금 내려오고, 또 등장하는 뜻밖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타이밍에서 북한도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굴 파기 전 세계 1등, 두더지 작전의 대가. 이 기술이 헤즈볼라 그리고 또 하마스까지도 넘어가면서 리타니강 아래로 거대한 지하 터널망도 뚫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주민 8만 명이 자기 집도 못 가고 피난민 신세가 된 이유, 이게 바로 발밑의 위협이었고, 레바논과 2023년, 24년 이 1년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미사일만요, 발표된 것으로 레바논 쪽에서, 그러니까 헤즈볼라 쪽이죠. 헤즈볼라 쪽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쏜 발포 내용이 미사일 1,500여 대가 되고 있었고요. 한 해 안에 2023에서 2024년 이 두 해 안에지만 사실 기간으로 보면은 한 1년 조금 넘더라고요. 이 기간 안에 1,500발이 넘게 이스라엘로 싸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걸 또 대응하려고 800여 발을 또 쏜 이 기록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DMZ 이 비무장 지대가 있어요. 여기서 북한하고 우리가 막 서로 1년 사이에 막 1,500발, 800발씩 서로 주고받은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비슷한 그 느낌을 좀 같이 체감하면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계속해서 이런 그 신경전의 모습이 있어 왔었고, 실제로 2월 28일에 에픽 퓨리 작전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란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 중에는 2월 28일 이후로 이란도 이란이었지만 이란의 동생격인 헤즈볼라 공격도 계속하고 있었고, 최근에 3주 사이에 물론 지금의 그 임시 휴전 이후에가 가장 강력한 헤즈볼라의 공격도 되고 있었지만, 최근 2주 사이에서의 공격의 모습만 거의 300회의 모습이 있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던, 헤즈볼라를 향해서도 같이 지금 작전을 있고, 사자의 포효라고 하는 작전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고 있죠. 그 작전을 지금 헤즈볼라 상대로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2주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을 계속 때렸던 건,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랑 휴전한 거지 헤즈볼라랑 한 건 아니니까, 휴전 기간, 이 기간 안에 2주가 되고 나면은 헤즈볼라가 또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조차 지금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스탠스였고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최근 2주 동안에 300회 이상의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두안군을 거의 지금 전멸을 시켰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지하 터널도 통째로 드러낸 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은 외부로 오는 전 세계의 이슬람 혁명화를 외치면서
시아파 종교를 수출한다고 하고 젠틀한 척하지만 정작 이란 내부에서는 자국민을 인간 사슬 방패로 쓰는 정권이 지금의 강경파 이슬람 혁명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폭력의 앞잡이인 헤즈볼라라는 칼도 먼저 부러뜨리기로 결정을 한 거였고요. 더 이상의 홀로코스트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걸고 레바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안보 지형을 바꾸겠다는 이스라엘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그 임시 휴전 가운데서 보여지게 된 것이었고요. 결국 레바논의 백향목이 다시 풀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몸통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란 정권의 이중성도 있게 됩니다. 젠틀맨의 가면을 쓴 가정폭력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란 신정체제의 민낯, 밖에서는 이슬람 혁명이다, 시아파다, 평화주의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가족을 때리는 가정폭력범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화요일에 에너지 시설이랑 군사 거점, 교량들 다 파괴한다라고 경고를 하자 이란 당국이 내세운 게 뭐였냐면 대피령을 내리는 대신에 이상한 영상 하나를 배포합니다. 인간 사슬, 휴먼 체인을 만들라는 거죠. 이게 또 더 좀 기가 막혔던 건 이란에서 이란 자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자산인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 예술가, 학생들 지금 모두 나와서 발전소 주위를 에워싸라. 이란 청소년부 장관이 이란 국민들에게 독려하고 나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청소년부 장관이 이렇게 나오면서 막 나오라고 했던 거죠. 공습을 예고를 했었고 최종 시한되고 나면 폭탄이 떨어질 그곳에 자국민의 미래인 청년들을 서 있게 하는 겁니다. 주로 17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휴먼 쉴드를 치겠다고 했죠. 포스팅돼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장면 벌써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는 자신의 신정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인간 사슬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정작 고위 관료들은 지하 깊숙한 벙커로 숨어버리고 평범한 시설들은 아무런 방어시설 없는 상태에서 나라 사랑하면 몸으로 막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 정권의 이중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메시지 낼 때는 우리는 평화 원한다 막 이러지만 미국의 침략에 지금 희생당하는 건 우리다 이런 그 피해자 코스프레죠. 그런데 눈물 흘리는 척하고 이란 내부의 진실 안에서는 작년부터 좀 이어졌던 그 이란 내부의 민주화 시위 때 자국 국민들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반정부 시위만으로도 무려 4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존재들입니다. 밖으로는 젠틀맨, 그리고 안에서는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서슬퍼런 그 모습으로, 공포의 모습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이중성.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강경파들과 신정체제들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란 정부가 군사 시설을 일부러 인구 밀집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공격받으면 민간인 학살했다라는 것으로 뉴스를 퍼뜨리기 위해서죠.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국민의 죽음을 이용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무기도 학생들이 있는 학교 지하에 숨겨두고 또 이 강경파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악랄함 그 자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없어야 되죠. 하지만 진짜 평화는 가짜뉴스, 찌라시, 또 이중적인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낼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안경을 바꿔 껴가면서 중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판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 이란의 핵무기를 치우려 하고요. 이란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그 신정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자국민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한 가지의 진실은 전쟁은 무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폭격이 오고 가는 전장이기도 하지만 누가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리느냐는 정보전쟁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생존 본능이 부딪히는 처절한 현장이라는 점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또 자극적인 조회수나 교묘한 찌라시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릴 때 사건의 뼈대와 그 중심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했었던 이 세 개의 안경이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을 조금 더 명료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사모관광. 40년 동안 이민 전문 변호사 213-480-7711 제임송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